이혼은 했는데 재산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.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? 그런데 만약 갑자기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재산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놨습니다. 오늘 그 핵심을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법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됐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. 그럼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권리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? 아니면 그 나눠줘야 할 의무가 고인의 자녀 같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걸까요?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참 안타까운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입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법정까지 가게 됐는지 실제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오랜 시간 끝에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이들 앞에는요,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건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. 먼저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신고를 마쳤어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, 바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한쪽 배우자가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. 결국 남겨진 배우자는요, 이제 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. 이제 법정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. 과연 이 남겨진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? 바로 이 문제였죠. 양측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, 이분들 입장은 이거예요. 재산 분할이라는 건 이혼한 그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권리다. 이걸 법률 용어로 일신존속적 권리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그 권리로 그냥 사라지는 게 맞다. 이런 주장이죠. 반면에 살아남은 배우자 쪽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이건 무슨 개인적인 권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. 이건 일종의 갚아야 할 빚, 즉 재산적인 채무다. 그러니 당연히 상속인들이 그 의무를 이어받아야 한다. 이렇게 맞선 거죠. 방금 상속인들이 주장한 일신전속적 권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. 아주 간단합니다. 말 그대로 오직 그 한 사람의 몸에만 속해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. 예를 들면 유명한 화가가 내 추상화를 그려주기로 한 권리, 이런 건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. 바로 그런 고유한 권리를 말합니다. 상속인들은 재산 분할도 바로 이런 성격의 권리라고 본 거예요. 개인의 권리냐 아니면 상속되는 빚이냐, 이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, 과연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? 자, 이 논쟁은 하급심을 거쳐서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앞으로 비슷한 모든 사건의 기준이 될 텐데요. 잠시 숨을 고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결론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바로 이거였습니다. 대법원은 재산 분할 의무는 사망으로 없어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.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아주 역사적인 결정이었죠. 그렇다면 대법원은 도대체 왜,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? 그 판결의 배경에 있는 아주 명쾌한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. 자,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대법원은 재산 분할을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다, 이런 부양의 개념으로 본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힘을 합쳐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정산하는 과정으로 본 겁니다. 비유하자면 일종의 동업관계를 끝내면서 정산하는 것과 같다고 본 거죠. 그러니까 대법원의 논리를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재산 분할의 진짜 핵심은 공동재산의 청산이고, 이혼 후에 생활비를 주는 것 같은 부양적인 요소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.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공평하게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의무가 땡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진짜 취지에 맞다,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. 어때요? 굉장히 명쾌하죠? 자, 그럼 이 판결이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,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하는지 그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점들을 딱 정해줬어요. 예를 들어 재산가액은 협의이혼을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계상했고요. 결혼 기간 동안의 여러 사정을 다 따져서 살아남은 배우자의 기여도는 40%, 사망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60%로 봤습니다.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. 상속인들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재산 분할 협의가 끝난 거 아니냐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. 이걸 완전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법원이 판단한 기여도가 한눈에 보이죠. 살아남은 배우자는 전체 공동재산의 40%에 해당하는 몫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법원이 각자의 기여를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정리해 준 거죠. 그래서 오늘 설명의 핵심,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.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눠야 할 의무는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 의무는 고스란히 상속인들에게 이어진다는 것. 이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이혼이라는 그 자체로도 힘든 과정을 겪는 중에 예기치 못한 비극까지 마주한 분들에게 이번 판결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많은 가정에 과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될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